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법원직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직은 25문제다 보니까 참 이게 한 번을 끝내긴 좀 애매하고, 그래서 두 강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법원직 문제가 참 잘 내요. 법원직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법원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7급에 나왔던 것이 9급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9급에 나왔던 게 7급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수와 관계없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법원직 보면은요, 거의 뭐 100%가 지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문제 아주 잘 내는 편이에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가와 나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요. 가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연의 사람인 위만이 망명을 하여, 됐습니까? 준에게 항복하여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국책이에요. 중국책이기 때문에 5단계 복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위대학이라는 책이 중국책이니까 중국의 연나라 사람인데 고조선으로 도망와서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인 바로 준왕한테 항복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지가 쿠데타 통해서 고조선의 왕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위만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위만조선. 그럼 위만조선은 BC 194년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들? 왜? 단군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거든. 그러면 항복했는데 얼마 있다가 쿠데타 통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와번에 어떻습니까? 나와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옆에 보니까 조선왕 우고를 죽이고 항복했다고. 에이씨, 밑에 있었던 신하가 우고왕을 죽였네. 그리고 항복을 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했다는 얘기니까 한 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 사군을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단군조선 다음에 위만조선인데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죽었네. 누구? 우고왕. 언제? BC 108년이네. 그래서 BC 108년까지 위만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만조선 상황이잖아요. 위만조선의 시작은 위만이죠. 위만의 아들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위만의 손자가 우고왕입니다.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 때에 수도인 어디가? 왕검성이 함락됨으로써 멸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한 건 이것은 위만조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바로 비파행동검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땡. 비파행동검이라고 하는 것과 거칠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시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청동시대와 관계되어 있다면 단군조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조선인데 이성계가 쓰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옛고자 붙어서 고조선이 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자,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시대부터 시작해서 철기시대까지 걸쳐 있고 위만조선은 철기시대만 있습니다. 철기시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청동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바로 단군조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위만조선과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연의 침략으로 요소지방을 잃었다고 한다면은 단군조선이죠. 왜? 바로 조금 있다가 다시 요소지방을 다시 회복하지만 연이 있거든. 연나라랑 싸웠다고 한다면 단군조선이 되는 거죠. 연나라 싸웠다면 단군조선이 되죠. 됐습니까? 맞짱 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위만한테 정권을 뺏긴 것이죠. 그리고 손자 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나라한테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연나라하고 싸웠다고 한다면은 고조선 중에서도 단군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위만조선을 갔다. 그리고 나중에 한나라하고 싸우다 결국 망한 것이죠.
한나라는 쌓았다면 위만조선이고 연나라는 쌓았다면 단군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 얘기 나왔으니까 단군조선과 관계되어 있겠죠. 그리고 8조에 불가했던 법이 60여 조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바로 단군조선 때 8조법이 나타나서 위만조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의 9년이 설치된 이후에 60여 조로 증가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3번은 한 9년 됐습니까? 위만조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9년이 설치된 이후에 얘기할 수 있겠지. 4번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한나라와 한반 남부에 있었던 진나라와의 중개무역을 하였다.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이 여기 있었던 진과 여기 있었던 한나라의 중개무역을 장악했다. 여기서 100원짜리가 여기 오면 1000원이 되고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되고 짭짤하다. 그렇지, 얘가 기분 나쁘다 쳐도와서 멸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1차 침입 우리가 잘 막았는데 바로 지배층의 분열에 의해서 결국 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해 치니까 뭐라고요? 지배층의 분열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에 나타난 왕의 밑줄 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가장 옳은 거라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평양을 살피고자 왕께서 평양까지 대한 수도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영토 중에 일부인 평양으로 내려오셨는데 신라가 사신을 보내요. 쪽발이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니 형님 도와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알았어. 이 나쁜 놈 새끼 내가 물리쳐줄게. 그래서 5만의 군사를 바로 지원해줘서 누구를?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네요. 아, 이거는 장수영 때 만든 광개토대항능비에 나오는 광개토대 업적 중에서 신라 내무당을 도와줘서 신라와 가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결과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로 금강가의 중심에 전기가 연맹이 해체되고 대가의 중심에 후기가 연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 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가 나왔느냐면은 바로 가야의 중심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 고구려군의 공격.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면 인해서 만원 좀 바꿔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학원에 수업하다 보면은요. 원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수험생과 친분을 가져라. 쉽게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합니다.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나도 압니다. 기출문제 나온 것만 떠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풀리거든 100%. 야 선생 대단하네. 그 나중에 시험 보고 80점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 아주 어려울 때 나왔다면은 80점 정도도 아주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 국사는 80점 맞으면 좀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출문제는 100%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지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도 2문제고 3문제고 맞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꾸 공부해서 예측을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문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이런 지문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2번은 나왔던 문제 조금 변형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죠. 1번은 신라 병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법흥왕. 그래서 관청 같은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라는 관청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법흥왕 때 병부입니다. 그 다음에 법흥왕 다음에 진흥왕이 있잖아요. 진흥왕이라고 하는 분이 뭘 만들었냐면은 감찰을 담당하는 사정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품주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품주.
근데 사정부라고 하는 게 자꾸 무열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헛소리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진평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평왕이라고 하는 분이 위화부, 조부, 예부 이런 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선덕여왕은 관청에 대해서는 별로고 진덕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자, 진흥왕 때 만든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했다. 다른 말 바꾼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 바꾼다면은 집사부와 창부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또 있으면 이분이 뭘 만들었느냐면은 좌의방부, 또 우의방부라고 하는 게 넘어가고 좌의방부. 됐으면 그 다음에 더 간다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작부, 또 있으면은 공장부 이런 걸 만들므로 인해서 관청이 완전히 정비됐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 알면 되고, 아우 저는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만이라도 기억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은 주친 것만이라도 최소한 알아둔 거 괜찮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관청과 관계대회 나온다고 수업할 때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줄지라고 했던 거죠. 나는 얘기했죠. 정규반 수업할 때 예습하지 말라고. 예습하면 쓸데없는 것도 본다. 수업할 때 줄치라고 하는 건 별표하는 것만 잘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면 미천왕 313년 미천왕이죠. 위에 건 광개토대왕이잖아요.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기에서 5세기 초기에 걸쳐 있죠. 3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제성왕이네요. 백제성왕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죠. 됐습니다. 답이 4번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이 있습니까? 이런 건 항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잘 봐, 제목이에요. 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수도, 백제 수도가 됐습니까? 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그래 생각해 둬야 되는 겁니다. 2015년에 하반기 때에 뭐가 있었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니까 16년에 백제의 수도와 관계되는 게 나오죠.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공주, 부여, 익산이었지 않습니까? 공주, 부여, 익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기록유산 등등이 등재되면 그 등재되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지나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시사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시사와 연결시킨 문제가 아닐까. 또는 한국사 인증시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시사적인 걸 특히 많이 강조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게 뭐죠, 여러분들이요? 앞에 게 뭡니까? 자,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오른쪽에는 어떻습니까? 오호, 요거는 바로 백제 부여의 사비식이잖아. 사비식일 때 왕들의 무덤을 모셔놓은 데가 능산이 고분이에요. 능산이 고분이라고 있어요. 능산이 고분이 있는데 능산이 고분 옆에다가 바로 위덕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위덕왕 때 뭘 졌느냐면은 능사를 건립했어. 능사. 그래서 성왕디의 왕입니다. 성왕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세기 후기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위덕왕이 능산을 건립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많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이니까. 그래서 능산이 고분에 뭐를? 옛날에는 도굴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굴을 방지하고 왕들의 극락왕생 같은 걸 빌기 위해서 전을 만들어 놨어. 그것을 전문용어로 원찬이라고 하는데, 뭐 원찬까지 넘어가고요. 근데 어땠어요? 한참 지나서 의자왕 때 망했잖아. 그때만 망할 때 이 절도 불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나 나중에 또 나라를 뭐 수도를 찾게 된다든지 하면 또 와야 될까,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관하려고 똘똘똘 많아가지고서요, 땅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백제가 부흥이 안 됐잖아. 그죠? 부흥운동에 좀 실패했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 절터를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 금동, 대향로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 나왔습니까? 그거 말고. 자, 창왕명. 창왕이란 이름이 써져 있는, 창왕은 고려 창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창왕명. 석조, 사리감. 자, 창왕이란 이름이 써져 있는 돌덩어리 만든 사리의 상자가 발견됐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와 바로 백제 금동대 향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에서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사비시계와 관계되어 있겠죠. 그럼 1번 어떻습니까? 불교를 공인하였다. 그러면은 불교 공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심유왕. 심유왕으로서 384년이죠. 고구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소수리망 372년 빼기 12년 하면 되죠. 자, 다음에 2번에 있습니까? 지방 20담을 설치했다고 한다면은 많이 나오죠. 무령왕.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담로제 실시했다고 한다면은 근초광이지만 그것을 22개 20담을 설치했다고 한다면은 무령왕이 됩니다. 22부 중앙관정 22부를 개편했다고 한다면은 성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2담로니까 무령왕이죠. 무령왕은 어떻습니까? 성왕보다 하나 앞이죠. 그러니까 웅진시기가 되죠. 공주에 있을 때라고 웅진시기 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습니까? 칠지도를 제작해 일본에 줬대요. 근초고왕. 근초고왕이면은 웅진시기보다도 전에 있는 지금의 서울 쪽의 수도였었던 한성시기. 한성시기. 4번 어떻습니까? 이 성왕이네. 신라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 회복했지만 좀 이따가 진흥왕은 배신으로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백제 성왕이니까 사비시계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좋은 게 많아요. 자, 4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의 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대나무를 됐습니까? 용,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아, 기억나요? 나 있는 걸 기억하는데 바로 삼국통일한 문무왕과 그 다음에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한 분은 천신이 됐고 한우 대신, 한 분은 바다용이 됐고 해룡.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 용을 시켜서 대나무를 보내줬대나 어떤 데나 그 대나무 가지고서 피리를 만들어놓고 거기 있네. 피리를 만들었고 이 피리를 불면 적이 왔다가도 물러나고 병도 낫고 가뭄이 들면 비가 오고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하, 이것은 만파식적이구나. 만파식적. 됐죠? 누구 때입니까, 여러분들? 신문왕. 신문왕 때, 자, 아버지인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인 누가? 문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통 문무왕 사람이 바로 김유신하고 쿵짝쿵짝해서 뭐 용을 통해서 대나무를 갖다 줬는데 그거가 피리를 만들어서 삐리리 불었더니 어떻더라.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신문왕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누구? 천신이나 해룡한테 니 죽는다. 그러니까 신문왕 말 잘 들어라. 그 얘기죠? 아하.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신문왕의 절대 권한을, 절대 권력을 정당시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왕과 관계되어 있는데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고 한다면은 성덕왕. 성덕왕.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는데요. 선덕왕과 성덕왕을 운동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자, 내가 혀가 좀 짧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착각한다고요. 여왕이 또 있으면은 여왕 중에서는 선덕여왕이 있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있잖아요. 진덕여왕이 있어요. 또 있으면은 진성여왕이 있어요. 여왕은 3분이 있어요. 그 중에 위에 2분은 통일 이전이고 이분은 통일 신라입니다. 위에 2분은 통일 전이에요. 이분은 통일 신라입니다. 자, 그런데 진성여왕은 그냥 진성왕이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선덕여왕은 꼭 선덕여왕에 여자 붙입니다. 왜 붙이느냐면은 이분보다 한참 앞인
통일신라 시대 때 이분보다 한참 앞인 왕이 또 있어요. 선덕왕이라고. 진성여왕보다 앞입니다. 바로 앞이 아니라 몇 번 더 앞인데 그건 따질 필요 없다 하더라도 선덕왕이라고 있어요. 선덕여왕의 선자는 착할 선자고요. 선덕왕의 선자는 독립선언 살자 선자하고 한문이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덕여왕은 여자 붙입니다. 선덕왕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성왕은 진성여왕이 여자 붙던 말든 같은 분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선덕왕. 구전 이분도 통일신라인데 이분은 통일신라 중에서도 신라 중대. 이분들은 신라 하대가 되는 거죠. 통일하기 전이니까 이분은 신라 상대가 되는 거겠죠. 그 시대 구분하는 걸 수업할 때 했던 걸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이 답이죠. 신문왕의 장인임, 김흠돌이 반란, 영모, 모욕 사건. 반란, 모욕, 영모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계기로 장인도 죽여버리고 진골 세력을 수청을 하고 대신 육두품들을 많이 등용했었죠. 자, 답이 2번이죠. 3번에 보면 삼국통일 완수했다면 문무왕 됐습니까?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왜 통일됐으니까 전쟁 그만해도 된다. 이제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만든 절이 자, 가문사입니다. 가문사라고 하는 것도 신문왕 때 만들었어요.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절은 없죠? 절 터만 남았고 거기에 탑만 있죠? 그래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누가 문무왕 때 만들었다는데 에이 만들기는 신문왕 때 만들었다. 됐죠? 또 문무왕의 업적 같은 걸 기록해서 만든 것이 문무왕릉비. 문무왕릉비도 신문왕 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신문왕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